네, 안녕하세요. 에코뱅 해설강입니다. 306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생소한 단어가 나오긴 하는데요. 한번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딜라티드 카디오마이오패스라는 단서가 주어졌어요. 머릿속으로 상상해봤을 때 많이 확장이 되어 있고 수축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그런 먼저 그림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인덱스 마이오카디얼 퍼포먼스라는 어떤 인자가 나오게 되는데 줄여서 IMP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질병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 이 단어에 대해서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우선적으로 이해를 해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정답은 B번으로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해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제 여기 2환기가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2환기가 끝나고 시스톨릭 타임이 있기 바로 직전 이 타임을 등용적 수축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수축기가 끝나고 2환기가 시작하기 전까지의 시간을 등용적 이완 시간이라고 불려지게 돼요. 이 두 가지의 시간과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그림 자체를 먼저 이해하시고요. 일단 여기서 물어보는 IMP가 어떤 건지부터 공식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공식을 봤더니 두 가지가 제 등용적 수축기와 등용적 이완기를 더한 값에 이젝션 타임을 나눠줬을 때 얻게 되는 값입니다. 이건 정해진 값으로는 0.39 정도, 그리고 0.59보다 높아지게 되면은 뭔가 수축력이 떨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얻게 되는 값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딜라티드 카디오 마이오패스라고 한다면 수축력이 떨어진 상태죠. 그렇다는 것은 이젝션 타임이 그만큼 짧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원래가 이 정도라고 한다면 그만큼 혈액을 내보내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이 시간이 짧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 있는 시간과 여기 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황을 적용을 시켜 보니까 여기 있는 값이 커지게 되고 이 말은 즉슨 수축을 똑바로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증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이 시간은 짧아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IMP 인자값이 증가되는 그런 상태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딜라티드 카디오 마이오패스 뿐만 아니라 뭔가 수축력 자체가 올바르지 않고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 값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같이 좀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30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채우기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는 이미 좀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여서 좀 암기 위주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이오카디알의 수축 기능을 바로 매저할 수 있는 기법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우선 정답은 A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스트레인법이라고 하게 되는데 보통 화면이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돼요. 우선 B모드 영상을 잡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트레이스를 해서 값이 맞춰지게 되면 어떤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수축을 할 때 동시에 수축을 하는지 아니면 일부분만 하게 돼서 뭔가 이제 전체적인 운동성에 이상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은 B모드 영상에 잘 잡혀야 되는 그런 방법도 있고 아직까지는 이제 기술적인 발전이 좀 필요한 파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월모션을 바로 평가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스트레인법을 물어보는 내용으로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다. 30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레프트 벤트리클의 프레셔가 이제 증가되어 있다. 벤트리클의 시스톨릭. 문제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우리가 평가해 보면 레프트 벤트리클의 어떤 여러 가지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밑에 인자들을 골라라 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레프트 벤트리클의 수축력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은 DPDT라고 우선 암기를 좀 해주실게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인 내용은 좀 필요한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스펙트럼을 얻은 다음에 평가하는 방법이요. 조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조건은 역류가 있을 때, 승모판 역류가 있을 때 여기 있는 공식이 성립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승모판 역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혈액이 되돌아가는 부분인데
지금 이쪽에 역류 스펙트럼을 만들어낸 게 이 그림이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역류의 정도는 단순하게 레프트 벤트리클과 아트리움의 압력 차이를 말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다는 것은 이쪽에 들어가는 어떤 압력의 차이가 벤트리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수축력의 지표가 될 수 있다라는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값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MR이라는 기본 베이스가 있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측정하는 방법은 첫 번째 1m/s의 값과 3m/s에서 얻어진 압력 값을 대입을 하고요. 분자가 dp 압력의 변화값이 되고 분자가 시간의 변화값이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봤을 때 노멀 레인지가 1200보다 높다면 노멀이라고 되어 있고요. 값이 1000보다 떨어지면은 어브노멀인데, 그렇다면은 여기 위에 값이 올라갈수록 정상에 가까울 것이고 여기 밑에 값이 늘어날수록 어브노멀한 상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이제 심장의 수축 상태는 정상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여기로 가는 시간이 이런 식으로 멀어져서 타임이 길어지게 된다면 그만큼 수축력 자체가 떨어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는 인자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장비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포인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 장비 자체에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어떤 계산 공식이라든지 디테일한 부분을 다루기보다는 이 인자를 어느 때 사용하는지, 이거는 좌심실의 전반적인 수축 상태를 보기에 사용하게 되고, 기본적으로 MR이라는 값의 압력 움직임을 스펙트럼화 시켜서 평가하는 방법이구나. 그리고 정상 범위는 분자가 높게 나왔을 때 정상에 가까운 상태가 될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스펙트럼은 이런 식으로 날카롭게 나와질수록 이 거리가 짧게 되겠죠. 그만큼 시간이 짧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p/dt라는 값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문장이 좀 긴데요. 보니까 이제 디아스톨릭 그레이드를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한번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니까 도플러 트레이스 앤드 마이트랄 밸브 쪽에 전형적으로 이완기를 평가하는 그런 방법을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로는 EAB가 0.7이라고 했으니까 1보다 적은 값이네요. 우선은 완벽한 정상으로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이제 그레이드가 최소 1 이상은 나와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보통 이제 DT 타임 같은 경우가 320 정도면 약간 길어진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벨로시티는 우리가 처음 얻게 되는 EAB의 첫 번째 벨로시티고요. 이 프레임 같은 경우는 TDI죠. 조직 도플러를 사용했을 때 좀 반대쪽 그래프에 나오는 값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완 장애가 약간 있는 상태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은 B번으로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외워야 되는 기본적인 인자값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EAB는 워낙 기본적인 거여서 간단하게 암기를 좀 하시고요. 1보다 큰 게 정상으로 볼 수 있고 1보다 작아지게 되면 그레이드 1부터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쪽에 좀 차이가 있는데요. 프라임 옮기겠습니다. 2하고 2 프라임 값에 대한 어떤 B인데요. 약 8 정도 근처에 있으면 정상이 되겠구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값이 보통 이제 10이라든지 13을 훌쩍 넘어가게 되면 이게 의미하는 값은 여기 첫 번째 나오는 이 벨로시티는 굉장히 높은 상태고, 반대로 이렇게 얻어지는 이 프라임은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얻게 되는 조직 도플러의 값은 심장 근육의 실제 움직임이죠. 봤을 때 이제 들어오는 플로우는 정상적으로 들어오는데 심장 근육은 똑바로 움직이지 않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성 정상 상태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면은 들어오는 플로우 양과 조직 상태의 값의 어떤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상태라고 예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DT 타임 같은 경우는
220 정도로 대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보다 길어지면은 조금 늘어난 상태구나. 아무래도 이완기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프 자체가 좀 이렇게 늘어날 수 있겠죠. 반대로 너무 짧아도 문제가 생깁니다. 너무 날카롭게 들어가도 제한성 파형이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200 전후 정도라고 생각을 좀 해보시면은 문제 풀이 하시는데 어렵지 않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겠습니다. 적용해서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0번 문제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완기를 평가하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임상적으로도 굉장히 효용성이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용을 봤더니 우선은 EAB가 1.2라고 나왔네요. 이것만 봤을 때는 정상 범위라고 오인할 수 있겠는데요. DT타임도 비슷해요. 이 정도면 여기까지 봤을 때는 우리가 정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EAB를 따르게 본 건데요. E'과 A'이 0.6이래요. 0.6. 이거는 그래프가 거꾸로 나오는 건데 E'보다 A' 높답니다. 보통은 이제 EAB랑 똑같이 정상이라면 이런 식으로 반대로도 같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했다는 것은 뭔가 심장 근육 자체의 움직임은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데이터로 봤을 때는 EAB가 분명 정상으로 보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 상태는 가성 정상 상태에 가깝다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E와 E' 레시오가 12 정도니까 아까 살펴봤을 때 대략적으로 우리가 8 정도가 정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12라고 봤을 때는 이거는 정상으로 보기에는 좀 높은 수치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정상인데 밑에 있는 다른 데이터를 종합해 봤더니 정상적인 상태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성 정상 상태를 의미하는 B번이 가장 가까운 보기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주어진 데이터를 분석을 하신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노멀 레인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파악을 좀 해두시면은 충분히 문제 풀이하시는 데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